네, 이번 경제 언박싱은 저희 프로그램의 명예특파원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님 모시고 태국 방산 전시회 르포 현장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진짜 다녀오신 거죠? 예, 먼저 감사합니다. 또 명예특파원 신종우입니다. 네. 항상 어디를 이제 갔다 오시면 바로바로 이제 저희 나와주시고 그러니까 영상도 찍어오시고. 약간 스케줄이 좀 맞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어디 해외 방송 갔다 오면 항상 연합뉴스 경제TV 출연하고 네. 갔다 온 소감을 얘기하는데 네.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 방송이 너무 즐거워졌습니다. 네, 아주 갔다 온 르포를 이게 뭐 보도를 하고 사진 보여주는 게 얼마나 재밌고 훌륭한 일입니까? 맞아요. 저희도 예. 기대가 돼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될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예. 이번에 다녀오신 태국 뭐 어떠셨어요? 기대만큼이셨는지요? 뭐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좀 뭐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있어서 다녀오긴 다녀왔는데요. 네. 이번에 큰 실적은 없어요. 큰 실적은 없는데 우리가 보면은 이 방산이라는 게 뭐 하루 아침에 뭐 계약이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뭐 정말 10년, 20년간의 뭐 장기간의 어떤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우리나라 뭐 주요 대표 방산 그룹들,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LI넥스원, 카이, 뭐 등이 참가했고, 근데 이번에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보면은 이제 중소기업 간, 요즘 LIG 넥스원 부스 사진 나오고 있고요. 예. 촬영 직접 해주셨어요. 찍어오신 거죠? 네, 촬영에 신종우 사무국장 나오는. 예, 이게 개막식 전에다가 지금 사람들이 없었는데 어제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굉장히 큰 행사네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 LIG 넥스원에서 자랑하는 해성 그 함대함 미사일입니다. 예. 또 뒤에 한번 소개를 더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이건 우리 각종 이제 탄도 미사일, 그러니까 유도 미사일이죠. 유도 미사일. LIG 넥스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뭐 유도 미사일. 뒤에 보면 또 연합정밀이라는 회사가 나오는데요. 네네. 뭐 이번에 큰 수준은 없었는데 그 연합정밀이라는 회사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제 주요 부품들을 생산하는데 이게 이번에 좀 수주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저기 보면은 그 전차나 장갑차에 들어가는 통신 장비입니다. 내부에 승무원끼리 통신할 수 있는 장비들인데 금액은 좀 크지 않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태국군에서 좀 운영을 해보고 나서 좀 수십억대 추가 수주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제가 또 소개해드리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좀 많이 또 수출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좀 마련된 행사였습니다. 아니 사무국장님 나오실 때마다 업체 명이 늘어나고 맞아요. 언급되는 우리나라가 제조해서 팔 히트친 무기의 종류도 늘어나고. 지난번에 이게 소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보면 우리나라 이 K방산의 어떤 그 저력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세계 시장에 가보면 이제 지금 오늘도 보면 이제 저런 무기들이 우리나라가 판매해서 세계 바이어들이 보고 있다는 게 참 뿌듯하기도 한데 일단 세계 이번에 가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중국만 다른 경쟁국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제가 한 5년 전에 이제 태국 방산 전시회를 다녀왔는데요. 그때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 방송적 표현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중심이었어요. 둘이서 해먹는 판이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가 정말 이제 참가를 안 했더라고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이 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러시아 쪽 무기를 도입한다는 거는 유엔에 제재에 걸리잖아요, 지금. 제재에 걸리고.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우크라이나전에서 크게 어필을 못했어요, 솔직히.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인데 중국 간의 규모가 늘었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러시아의 빈자리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뭐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우리 K방산이 계속 중국과 경쟁을 모르시겠지만 중국과 경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산 무기 체계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 경쟁했고 이번에 제가 좀 주목을 좀 해본 놈이 그 중국 잠수함입니다. 혹시 저건가요? 예. 저게 중국의 수출용 잠수함입니다. 3,000톤급 잠수함인데요. 저게 엔진이 없어요 지금. 엔진만 비우고 나머지를 전시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도에 이제 지금 하나오션 전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중국과 이제 태국 잠수함 수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락하고 저 중국 3,000톤급 중국 잠수함이 수주에 성공했는데요. 지금 저기에 들어가는 엔진이 독일제 엔진을 쓰기로 계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독일이 중국에다가 엔진을 판매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누가 엔진만 빠진 선체네 그럼.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엔진이 이제 독일제 엔진에서 바뀌니까 자기네도 중국제 엔진을 좀 쓰면 안 되겠냐 했는데 태국군이 거절했습니다.
아직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함정 같은 경우는 엔진이 좀 고장 나더라도 뭐 배에 떠 있을 수 있으니까 잠수하면 엔진 고장 나면 상당히 좀 큰 사고 날 수 있거든요. 큰 사고지. 태국군도 이걸 주저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국이 잠수함 도입 사업을 취소해가지고 하나오션에 좀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 해서 틈을 이제 파고드는 건가요? 예, 지금 이제 갔는데 하나오션에서 이번에 뭐 3,000톤급 잠수함, SLBM을 탑재한 잠수함을 뭐 전시하고 그 업체들에게 그러니까 태국군 고위 관계자들에게 설명을 받는데요. 근데 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아직도 지금 중국이 포기를 안 했습니다. 계약을 취소했는데. 그 왜냐하면 중국의 그 조건이 너무 좋았거든요. 2015년도에 3,000톤급 잠수함 3척이 가격이 1조밖에 안 됐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린 척당 1조입니다 지금. 거의 3분의 1 가격. 거의 3분의 1 가격에다가 그렇잖아요 가격. 절충교육이라고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네. 반대급으로 사오는 게 3배였습니다. 그러니까 1조로 이제 계약을 했고 3조치를 또 사주고 그 25년까지 금액을 무이자입니다. 맞춰준다 또. 예,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때 당시에 기술력이 아무리 중국보다 월등히 앞섰는데도 불구하고 수주를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잠수함은 좀 얘기가 틀립니다. 잠수함은 기술력이 우리가 월등히 앞섰는데 그래도 계속 그 뭐 하나오션이 뭐 태국하고 사업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호위함을 좀 수출했어요. 5천억 대 규모 이미 운용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하나오션에서는 좀 계속 빈틈을 노리고 있는 거죠. 네. 태국이 이 싼 게 비지떡이라는 거 알아야 될 텐데. 지금 알아야 되는데 중국이 너무 좋아요. 너무 싸니까. 너무 3분의 1이니까. 그 하나오션 얘기하셔가지고 예, 최근에 또 캐나다에서 또 어떤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은 그런 보도들이 좀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그 이달 초에 뭐 캐나다에서 잠수함 포럼이 열렸는데 그 하나오션이 캐나다의 4개 업체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이 업체들은 보면은 뭐 시뮬레이션 장비라든지 잠수함과 관련된 업체들인데요. 이 회사가 맺었는데 맺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앞두고 캐나다도 절충교육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1대1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좀 하더라고요. 다시 뭔가 사줘야 돼요? 예, 60조를 사면 60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게 좀 60조를 우리가 캐나다 뭔가 사올 수 있을까 의문이 많이 들잖아요. 품목은 뭐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예, 품목 상관없는데 그래서 하나오션이 조금 묘안낸 게 캐나다가 잠수함 건조 기술이 없습니다. 물론 군함 건조 기술도 없는데 캐나다 현지에다가 잠수함을 정비할 수 있는 그 조성소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지금 현지 업체하고 MOU를 맺고 있는 겁니다. 괜찮네요. 네. 왜냐면 우리도 지금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주고 우리도 보면 추가적으로 계속 기술도 이제 수출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거 해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체 노력도 좀 많이 중요한데 그러네요. 또 앞으로 외교도 중요해요. 그렇죠. 네, 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한데 오늘 제가 경제언박식에서 처음으로 밝히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동안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이게 한일전이 될 것이다. 일본에서 3,000톤급 뭐 타이게이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잠수함 경쟁인데 일본이 아닙니다. 이제 경쟁이 아니니까. 독일과 스웨덴과 우리나라 3파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경쟁이. 일본은 빠진 거예요? 어떻게? 일본이 보면은 우리하고 유사한 잠수함을 좀 가지고 있긴 있는데 뭐 그렇게 좀 적극적이지 않아요. 지금 일본이 그렇게 뭐 방산 수출에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약간 뭐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북극 얼음을 깨고 올라가는 그런 작전 요구 성능이 필요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없습니다 지금. 일본에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일본의 강점이 일본이 우리보다 이제 선체를 좀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잠수함을 이 얼음을 깨고 부상하는 그런 능력들 때문에 우리가 약간 밀리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얘기했었는데 그 캐나다 잠수함의 요구사항에 얼음을 깨고 올라가는 그런 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 특히 뭐 유리한 점이 없네 그러면. 예, 그렇죠. 유리한 점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뭐 지금 언론에서는 뭐 일본 한일전 될 것이다. 뭐 일본이 뭐 선체를 우리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유리할 것이다 했는데 그게 없어진 거고. 그리고 독일과 스웨덴은 3,000톤급 잠수함 건조 경험이 없습니다. 예, 2,000톤급까지만 있고요. 뭐 앞으로 우리는 실제로 3,000톤급을 건조했고 지금 이제 해군에서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유리한 상황인데 앞으로 절충교육 태국, 캐나다 정부 어떻게 협상안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이 뭐 수주될 가능성 높은데 지금 현재는 순항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다시 뭐 태국 방산 전시 얘기 좀 더 해보면. 그리고 약간 캐나다에서 좀 얘기하면은 좀 캐나다 쪽에서 들은 좀 안 좋은 소식인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업체
뭐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뭐 원팀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우리끼리 또 경쟁을 좀 하다 보니까 뭐 하나오션의 기술력을 폄하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들리더라고요. 우리끼리 약간 예, 안 좋은 소식인데 뭐 경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사는 좀 절박하죠. 왜냐하면 지금 기밀 유출 1.8점 때문에 2025년도까지 특수사업 수주가 거의 어렵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원팀으로 가자고 하나오션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나오션이 원팀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기술력에다가 있는데 왜 해외 수출 경험에다가 세계 5번째로 해외 수출했었고 뭐 기술에다가 뭐 또 해가지고 이제 전투체계까지 하나에서 만드니까 뭐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뭐 이런 얘기들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우리끼리 경쟁하다 보면 정말 어부지리가 딴 데가 그 독일이나 스웨덴 약점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렇지. 뭐 정말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예. 잠수함 얘기 그만 이제 미사일 얘기 미사일로 가야죠. 미사일로 했는데 이게 유명 킹드래곤 300 이게 중국의 유명한 모델이잖아요. 이거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모하고 이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이거 어떻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올해 이제 지금 보시는 게 노린코 중국 노린코사의 킹드래곤이라 특히 300이라는 저게 킹드래곤 300kg 지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뒤에 보면 이동식 발사대가 나오는데 저 이동식 발사대에서 사거리 300km짜리 지대지 탄도탄도 쏠 수 있고요. 위에 보면 150km 날아가는 작은 또 미사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림장 로켓 탄까지 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천무 시스템과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발사 방식들은 뭐 미사일도 쏠 수 있고 다림장 로켓도 쏠 수 있는 그런 건데 지금 우리도 유사 무기 체계인 KT-SSM 전술 지대 유도 무기를 개발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하고 좀 경쟁을 지금 합니다. 국제 시장에서. 지금 나오는 저게 이제 천모잖아요. 천모. 저기서도 이제 지금 230mm 다림장 로켓이 나가는 그림이고 상당히 정확하게 명중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사업에서 좀 유리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왜냐하면 중국 무기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 약간 5% 부족함이 있어요. 싸지만. 정확도에서 우리가 월등히 앞서는 걸로 좀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저게 잘 안 맞습니다. 저게 킹드래곤은. 그래도 중동에도 지금 뭐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에도 지금 중국이 수출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아직까지는 수출이 안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만드는 KT-SSM은 정말 거의 홀인원, 골프 홀인하듯이 지금 표적이 명중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중동에 수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뭐 5% 부족하다고는 하셨지만 저는 중국의 기세도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들고요. 그렇죠. 그죠. 지금 중국이 이렇게 따라오긴 그러니까 중국의 기술력도 뭐 상당히 좀 하는데 뭐 워낙 이제 하는데 문제는 지금 태국 같은 나라는 좀 우리가 좀 동남아시아는 워낙 이제 중국이 지원을 많이 하는데 돈이 많은 나라 같은 경우는 그 통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나라들은 기술이 우선이지 비싸고 좋은 거, 비싸고 정확한 거, 뭐 싸게 해주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그렇군요. 다행이네. 네. 어쩌다 보니까 또 저희가 한화 얘기 쭉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번 참여했잖아요. 뭐 어땠을까요? 분위기 좋았나요? 네,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뭐 다시 회사를 짧게 설명하면 뭐 탄도탄 요격 미사일. 탄도탄이 뭡니까? 탄도탄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그러니까 저기에 미사일을 요격하는. 저 요격하는 패트리어트라든가 이런 약간 그런 총투라고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장서정포 요격 체계, 그리고 KF-21에 들어가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KGGB 그 유도폭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전차 미사일까지 만드는 회사가 이제 우리나라의 그 K 방산의 화살을 만드는 회사를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상당히 좀 이제 이게 해성이라는 저게 콜롬비아 수출된 그 함대함 미사일인데 콜롬비아 군이 한 2달 전에 영상을 공개했는데 그냥 함정을 그냥 박살내 버립니다. 함정으로 공격하는 거잖아요. 네, 함정 쐈는데 이건가요 혹시? 이거는 이제 아닙니다. 이거 콜롬비아 해군 유튜브인데 전에 나오는데 뒷부분의 영상이 좀 지금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고 이제 훈련하기 출항하는 모습인데 저 배에서 한 방으로 그냥 그 함정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 상당히 위력에 놀랐죠. 그러네요. 수출된 게. 그래서 이번에 수출된 게 놀랐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LI넥스는 이번 수주 실적은 없어요. 없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좀 인상적으로 본 게 LIG 넥스원의 이제 구본상 회장이 직접 그 현장에 와가지고 직원들 프레젠테이션 다 점검하고 그 행사장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며칠 동안 떠나지 않고 뭐 계속 이제 뭐 태국 고위 관계자 오면
좀 브리핑에 참석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K방송이 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어느 순간 갑자기 언론 보도를 통해서 수주했다고 이렇게 보도해서 아 정말 우리나라 했네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바탕에는 이런 뭐 그룹의 어떤 총수부터 해가지고 직원들까지 정말 몇십 년의 노력을 해서 성공하는 것들입니다.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분들에서 노력을 좀 박수를 많이 쳐줘야죠.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K 방산하면 이제 제일 먼저 히트를 친 게 이제 폴란드잖아요. 예, 그죠? 예. 폴란드 근데 예. 폴란드에서 뭐 K 전차도 잘 나가고 이제 뭐 하다가 지금 폴란드 정부 내각 구성 뭐 재현이 되면서 또 약간 주춤했는데 그쪽 상황은 좀 어떤가요? 예, 지금 내각 구성은 뭐 조만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차피 그 야당이었던 그러니까 이제 과반을 해가지고 될 건데 지금 뭐 들리는 소식은 지금 우리가 계속 2차 사업 협상을 하자는 게 좀 응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뭐 내각이 구성이 안 됐으니까요. 좀 바뀌는 중에 구성이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새로 이제 집권당이 된 곳에서는 그동안 이제 방산 이제에 대해서 지출에 대해서 무분별한 게 아니냐. 이걸 또 처음부터 들여다보겠다는 얘기까지는 나오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구하고 러시아의 안보 위협이 있기 때문에 폴란드도 당연히 군비를 지금 증강해야 될 시기는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행히 뭐 유럽 같은 경우가 그 지금 되게 더딥니다. 지난번에 제가 독일의 전차 생산 능력을 말씀드렸지만 제가 좀 살펴본 결과 유럽에서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뭐 독일, 터키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영국, 이탈리아하고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차 생산 라인이 중단이 됐어요. 이미 중단된 상태고. 구 무기에 대한 수요를 없다고 생각했군요. 예, 그렇죠. 냉전 이후로 좀 이제 생산 라인이 좀 중단된 상태고 좀 복구를 하려고 하는데 전차 생산 라인과 일반 상용 자동차 생산 라인 틀입니다. 복구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아주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부에서도 2차 사업에 대해서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잘해야죠. 예, 기회는 아직 기회를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자, 이제 올해 놓쳤으니까. 네. 근데 하여튼 내년 초에는 좀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사우디랑 뭐 아랍에미리트 이쪽은 좀 분위기가 요즘은 어떤가요? 아주 좋습니다. 예, 분위기는 좋고요. 뭐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뭐 김태호 1차장을 비롯해서 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직접 언급을 한 만큼 뭐 규모는 이제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네. 뭐 저도 들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앞에 좀 암시를 좀 드렸습니다. 몇 개를. 예, 이게 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뭐 탄 같은 거는 거당 기본 막 1조 규모. 이야. 뭐 이게 아니 뭐 1조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M1002 탄도탄 요격 체계를 비롯해서 화력 무기 체계까지 방어와 화력 무기 체계까지 지금 하는데 지금 이게 2월 달에 성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우디가 지금 업계에서 드리는 소식은 지금 사우디도 현지 생산을 좀 원하고 있거든요. 예, 현지에 공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뭐 탄 같은 경우는 뭐 몇천 발, 몇만 발 우리가 생산하겠다. 기술 이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기술 이전을 염두에 두긴 하는 것 같은데 그 조립 생산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한국에서 부품을 만들어가지고 사우디 현지에서 만드는 문제들 될 것 같고 뭐 규모는 뭐 우리가 상상을 좀 초월할 정도라고 좀 있고 좀 내년 초에 좋은 소식이 먼저 사우디에서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우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박람회를 양보했으니까 이거는 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높죠. 뭐 안타깝지만 양보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뭐 개인적인 생각이죠.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 뭐 하나는 잊으면 하나는 얻는 게 있겠죠. 예,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됐네요. 특파원님의 얘기를 더 듣고 싶은데. 다음에 어디 가시는지 한번 여쭤봐요. 지금 연말인데. 예, 연말에 이제 갈 데는 없고요. 더 이상 갈 데는 없고, 갈 데는 없습니다. 갈 데는 없는데, 뭐 중동 지역 한번 좀 생각하고 있는데, 2월 달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일이 많아가지고, 아직은 미정입니다. 중동 지역의 무기체계 우리 K방산 얘기를 좀 스토리를, 재미난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2월 전후로. 그것도 한번 더 해주세요. 예, 또 좋은 소식이 좀 들리는 현장에서, 저도 이제 이 소식을 또, 바로 전해드리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 가셔도 되니까 지금 보니까 뭐 진행되는 거 많으니까 다음에 또 나와주시고. 예, 오늘 제가 또 방송에서 많이 좀 얘기를 좀 줄였습니다. 그렇죠. 또 얘기를 풀 수 있는 그 시점이 되면 또 나와주셔서 얘기해 주세요. 자, 오늘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송윤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